이렇게 하고 자든지 아니면 발목만 받치고 자가지고 그 다음날하고 원장님 무릎 아파 죽겠어요 이야기하시는 환자도 있고 그래서 꼭 이야기를 이건 어디를 치료하느냐 뚜렷한 치료 어떤 특정 치료혈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낮춰주면 되는 거겠죠. 압력을 낮춰주면 되는 건데 제가 사용하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침이 이제 되게 이제 후방 쪽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후방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의 라인을 그립니다. 바로 엎드린 상태에서 보면 여기 비복근 위에 가장 비복근 정상 부분 외측의 비복근 정상 부분하고 중앙 부분하고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을 그리는 거죠. 세 개의 라인을 그려서 세 개의 라인을 그려서 뭐 세 개를 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대부분 2개 정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침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타깃은 어디냐면 여기 이 천구역과 심구역을 천구역 내에 있는 가자미근과 비복근 요 근막이 아니고 타깃은 여기입니다. 후방에 심구역과 천구역을 나누는 요 근막. 요 근막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두텁죠. 그죠? 여기 요 근막. 그래서 이 근막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여기까지 심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이 좀 긴 침이 좀 긴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40 길이가 3mm 정도, 4cm 정도 되는 침을 해서 자침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3개 정도 위에서부터 3개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사혈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성 환자인데 이렇게 당뇨성 환자들 같은 경우 이런 환자들은 아예 침도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침도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이런 환자들을 사혈을 해보시면 이렇게 침을 넣고 사혈을 하거나 침을 빼기만 해도 침 치료하고 그냥 침만 빼도 출혈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액이 나와요. 노란색이나 이런 그런 식으로 조직액이 배출되면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그 다음날 먹고 와서 환자들이 정말 시원하게 잘 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의무적으로 약을 쓰셔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약을 쓰고 치료를 하라고 그러죠. 약을 치료하고 그리고 의외로 환자들이 뭐 어디가 뭐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러면 약을 잘 안 먹는데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약 잘 드시잖아요.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러면 약 잘 드시잖아요. 오히려 어깨가 아픈데 약 드세요. 이러면은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그러면 약 드세요. 이러면 오히려 약을 잘 드시죠. 이러면 이제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약 드시라고 하면 약도 잘 드시고. 그래서 이제 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타겟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뚫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사심하시고 자침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해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 여기를 펑펑펑 뚫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제 그 느낌을 아실 때 호침 가지고는 그 느낌을 알기가 처음에는 중간에 이건가 아닌가 구분하기 힘든데 침도 치료를 해보면 내가 여기 근막을 뚫었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내가 여기 어디 뚫었구나 이런 느낌까지 확인할 수 있죠.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너무 힘든 거니까 그냥 2군데만 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하나 뭐 이렇게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반에 하나나 이제 2개 정도. 예, 가장 심한데 만져보면 이제 처음에는 압진을 해서 압통이 심한 데를 하는데 원장님들이 자주 이런 환자들 만져보시면 느껴져요. 여기 병결이 심하고 여기가 연축이 심하구나, 여기가 타깃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압진 안 해도 손으로 이렇게만 눌러도 아까 험한 사인처럼 손으로만 눌러도 엄청나게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침보다도 원장님 눌릴 때가 더 아파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그렇게 통증이 심하게 나오는 부위를 중심으로 사용을 해주시죠. 하지정맥류는 이런 용으로 치료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혈관이 완전히 노출돼 나와 있는 거를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시도를 몇 차례 해봤는데 이미 돌출돼 나와서 꽈리처럼 되는 경우에는 이 발의 흐름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혈관 자체가 돌아오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혈관 자체를 돌리는 거는 수술하는 미용적으로라도 수술하는 게 하는 게 좋고 그 하지정맥류로 인한 그 불편감 이런 거는 다 해소되죠. 그래서 이거는 침부 치료하는 모습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분도 당뇨성 그 괴사증 있는 환자인데 이 발 색깔 자체가 하지 색깔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새까맣게 변했던 환자였었어요. 근데 여러 차례 침도 치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 색깔이 굉장히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발 색깔이 이 하지 색깔이 굉장히 검었던 색깔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확인한 환자인데 들어가셔서 그 근막 뚫고 근육을 들어갈 때는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막에 닿으면 다시 저항감이 느껴지고 그럼 고기를 툭 끊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위험한 데도 없고요. 가운데 정중 라인보다는 좌우 비복근 위에 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중 라인은 거기에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혈관하고 신경이 정중으로 지나간 신경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짜릿하거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좌우 라인으로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한테 반응도 좋고 그렇게 아주 깊지는 않아요. 일반 이 당뇨성 환자에 아니면 일반 하지불안 일반 환자는 그날 치료하면 그날 밤에 좋아져요. 그날 밤에 굉장히 잘 잤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치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젊은 아까 이야기한 백화점에서 매장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서너 차례만 치료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약을 같이 쓰면 상당 기간 동안은 거의 오질 않죠. 일반 침으로만 해도 예, 그런 환자들은 그냥 일반 침으로 하세요. 이렇게 당뇨성으로 이미 괴사가 진행되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부어서 이미 오래된 만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침도 치료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지불안 증후군 형태로 오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침으로만 해도 사용해주면 약은 이제 다들 원장님들이 잘 쓰시겠지만 주로 쓰는 약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약이 많이 들어간 약 중에서 억간산 처방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갑자기 처방이 좀 잊어버렸네요. 금방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를 두 개를 가지고 많이 쓰는데 제가 이따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써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 드시기 힘들하고 좀 불편해하고 이러면 그냥 자약감초탕 있잖아요. 자약감초탕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양반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힘들고 이러면 그냥 자약감초탕 싸서 그냥 주머니에다 싸가지고 주고서 어머니 그냥 가서 차 대신 달여서 드세요 하고 주세요. 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예, 자약감초탕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싸서 주면서 그냥 드세요. 이렇게 차처럼 달여서 드시라고
원장님처럼 환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거죠. 산재로 잠깐만 가야 만들어서 주면 산재를 뭐 그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환자들 치료를 해주고 뭐 하루 환약 만들어서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한 달씩 잘 사갑니다. 네. 좋으니까. 네. 엄청 잘. 굉장히 반응도 좋고 약도 잘 먹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는 구획증후군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치료할 수 있는 영역, 이런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그 질환이 굉장히 많죠. 아까 이야기한 정맥류 쪽으로 접근해도 되고 당뇨성 대사증, 고식병 뭐 이런 것도 접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병들을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재미 많이 보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척골관 증후군입니다. 손에서는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죠. 손에서는 수근관 증후군, 그 다음에 주척관 증후군이나 완척관 증후군이 있고 발에서 나타나는 건 이제 척골관 증후군이 대표적이죠. 운동을 하거나 염자 이런 걸로 해서 척골관이 협착돼서 경부부신경이 압박해서 이거를 보는 거고요. 이 척골관은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척골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뇌과하고 종골하고 이어지는 이 여기 지금 굵은 지지대라고 이야기되는데 이게 분열인대죠. 분열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굵은 지지대라는 게 요 지지대가 이게 손상이 와서 여기로 지나가는 이 후경굴근이나 장단지 굴근이나 이 동정맥 그 다음에 장고지 굴근 여기를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협착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층은 종골, 거골, 관절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경골근, 장단지 굴근, 동정맥, 신경, 장고지 굴근과 일치합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이쪽으로 가는 요 신경들이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발바닥 밑으로 퍼지죠. 발바닥 밑으로 퍼지고 안쪽으로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종골 밑으로 족저로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이 바깥쪽 빨간 거를 빼고는 다 나타나죠.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까지도 다 나타나죠. 그래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게 뭡니까? 이쪽 발바닥에서 여기가 이상하다고 그러죠. 이쪽이 이상하다고. 그 다음 찌릿찌릿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신경이 눌려서 찌릿찌릿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후경골근 건초나 이런 데가 눌려가지고 저기 뭡니까? 발바닥이 뻣뻣하고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족근 내측하고 족제 마목, 작통, 무주감 이런 걸 호소하고요. 건조기, 특별한 모유 탈락, 그다음에 근육 위축 및 파행고해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쪽뿐만 아니라 이 발뒤꿈치 쪽도 감각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치료를 해주셔야 될 게 어디냐면 일단 이 인대를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굵은 지대라고 되는 이 부분을 풀어주는데 요거를 뇌과 아래서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포인트 씁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종골 쪽에서 이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치료를 하실 때 요거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경, 이 경골신경이 이 종골 앞쪽으로 돌아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퍼져서 분포돼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골 앞쪽에 이제 족저건막염이 유발되는 부위이기도 하는데 이 종골 앞쪽에 여기서 포착이 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대뿐만 아니라 여기 종골 앞쪽에 요 부분이죠. 여기서 포착이 돼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척골관 증후군을 치료할 때 여기 4개 포인트뿐만 아니라 여기도 같이 치료를 해주시는 게 치료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종골 앞쪽에 요거 조금 이따가 족근통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치료를 해주시는 게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족저 전면 감각장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발바닥 통증 중에서 이 앞쪽으로 이상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이 앞쪽으로만 감각이 이상하다. 여기가 아니고 이 앞쪽으로만 감각이 안 좋고 이상하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일단 여기서 접근을 하시고요. 금방처럼 지금 석굴관 쪽으로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고 여기서 치료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게 하나는 오히려 위로 가야 돼요. 이 후경골근 이 뒤쪽에 이 후경골근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쪽 족저에 감각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발바닥으로 이게 심부로 이렇게 쭉 퍼지는데 발바닥을 타고서 그래서 지갑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일단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이 후경골근 쪽하고 그 다음에 지간근 쪽을 확인을 하셔서 같이 치료를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 그런 증상들이 치료가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통증에서 지금 오늘 여기 주제는 아닌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발바닥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발을 디딜 때나 발 걸을 때 이 본절 여기 쪽이 아파가지고 못 걷는 분들이 있죠. 여기 쪽이 아파가지고 이쪽이 문제 아파서 못 걷는데 그 경우는 이제 크로풋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되는 경우죠. 발가락 자체가 이렇게 되는 환자들. 이 경우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크로풋이 아니고 모턴스 신경종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본절하고 이게 본절이라고 하면 본절하고 본절 사이에 경결이 생기는 거예요. 경결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걸을 때마다 못 걷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그런 환자들은 침도 치료해주면 금방 낫습니다. 모턴스 신경종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질환이에요. 침도 치료를 하면 양방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환인데 그거 안 되면 그것도 수술하거든요. 절개하고 들어가서 그 경결 부분을 제거해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환자가 있으면 크로풋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크로풋이 있는 환자는 상당히 만성적이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퇴행화된 변화가 있고 관절 자체가 다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상당히 치료하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특정하게 이렇게 만져보면 이 본절하고 본절 사이로 만져주면 약간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거기를 누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한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턴스 신경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그 부분을 그냥 침도로 딱 제거를 해주면 몇 번만 치료해주면 굉장히 거의 증상이 다 수치되는 그 신경 아닌가요? 신경종이라는 신경이 비대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초기에는 염증이 발생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비대되고 자꾸 섬유화되고 하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툭 절개주고 신경을 침도를 찌르면 네. 통증이 찌릿하게 심하지 않아요? 좀 찌릿하죠. 좀 찌릿한데 근데 이제 그 경결만 탁 절개해준다는 느낌으로 탁 절개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발바닥 쪽에. 예. 상당히 많아요. 모턴스 신경종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침도 치료하는 치료 효과가 좋으니까 원장님들이 그런 환자들이 있으시면 주의 깊게 보셔서 있으면 확인하셔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침도로 접근하기 힘드신 좀 어렵다 생각이 되시면 붉은 침으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찔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열해주고 이제 침도 치료를 할 때 이제 그 환자들이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는 영역이 이 말단 쪽이거든요. 손하고 발 쪽, 그다음에 이제 무릎 쪽에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아파요. 사실은 무릎 같은 데 발바닥이나 손가락 이런 데 치료할 때는 상당히 통증이 심하니까 환자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고서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자료집에 있는 대로 지금
뇌과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침이 찔려져 있죠. 그 다음에 종골 쪽으로는 약간 아래쪽으로 화사자에서 이렇게 지금 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골 쪽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2포인트, 뇌과 쪽으로 2포인트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골근건 건초입니다. 턱골관절 진단은 그냥 발바닥 쪽에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걸로 진단하는 거예요? 일단 그걸로 생각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거죠. 뭐냐면 예를 들면 완척관증후군이나 추척관증후군이나 뭐 이쪽이 손이 저리고 아프다, 또는 이쪽이 저리고 아프다 이럴 때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뭡니까? 경추 문제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에 문제가 저리고 아프고 푸드랍이 있고 뭐 이런다고 했을 때 이게 척골관 증후군이냐 총비골 신경 증후군이냐의 문제를 판단할 때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허리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또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일단 여기서부터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허리를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시든지. 그래서 일단 그거를 보셔야죠. 척추나 이 둔부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요거를 진단하시고 치료를 해보시고 접근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수근관도 그렇고 척골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추의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에 이 자체 말초적인 문제인가 이게 문제는 요골관 증후군도 그렇고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밤에 카페에다가 여기 계신 원장님도 올려주셨나요? 어느 분이 이게 신전이 안 된다고, 이게 신전이 안 된다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안 계신가요? 여기 전에 분이신 거예요. 이게 신전이 안 되면 요골관 증후군이죠. 증상도 딱 요분 소파에서 이러고 자고 난 뒤에 이게 신전이 안 된다고 환자가 왔다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요골관 증후군. 세드나잇 나잇 80이죠. 아주 쉽게 접근됩니다.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가깝죠. 환자한테 약 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골근건 건초염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염좌로 생각하고 와요. 띄었다고 하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띄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염좌의 일종이죠. 염좌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골근건이 종골을 통과하는 부분에서 이 탑착성 건초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장단 비골근이 내려와서 장단 비골이 건초를 싸고 여기서 싸고서 요 지지대를 지나가지고 저 단비골근은 경상돌기에 부착하고 장비골근은 밑으로 쭉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 외측에 상비골 지지대, 하비골 지지대 여기서 협착이 발생하는 겁니다. 협착이 발생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장비골근, 단비골 나눠지고 비골 지지대, 비골근 지지대에 의해서 고정되고 활박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환자 중에 자기 삐었어요 하고서 왔는데 이쪽에 뭐 전거비인대나 이쪽에 치료를 해도 잘 안 된다 하는 환자들 중에서 의외로 통증이 어디로 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 바깥쪽으로 오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 비골 지지대 쪽에서 여기서 건초염이 발생해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치료는 어디로 하겠습니까? 이 지지대를 풀어주면 되겠죠. 우리 여기서 손목에서 발생하는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 할 때도 건초염을 치료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상하 비골 지지대를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외과의 아래쪽은 이제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이렇게 되는데 외과의 후방의 이 사이
이 45도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에서 외과 뒤쪽에 바로 여기를 자침하시고요. 종골 쪽에 자침하시고 그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이 하신근 지지대에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하신근 지지대에 연결된 부분이니까 여기 뼈가 이 뼈가 만져져요. 툭 튀어나온 뼈가. 그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상비골 지지대, 하비골 지지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의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하나, 아래 종골 쪽에서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여기 종골 쪽에서 하나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호소할 때는 그냥 염자로 호소해요. 자기 뭐 발을 삐끗했다거나 이렇게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거를 이쪽에 그 인대 이 외과에 부착한 인대 문제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통증의 양상이 바깥쪽으로 오고 아래쪽으로 약간 발바닥 쪽으로 약간 퍼지는 듯한 이 경상도 쪽에 약간 퍼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을 때는 이 비골근육 건초염을 의심을 해보시고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추 자체는 치료를 안 하나요? 건추염이나 염증 치료나 여기 이제 약침해 주시면 좋겠죠. 이런 경우는 여기 오골근상돌이 근처 같은 경우도 치료해 주시면서 약침해 주시면 좋습니다. 약침해 주면 훨씬 빨리 치료를 받아요. 이 경우도 여기 약침해 주시면 좋겠고 염증 질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네,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 자리에. 염증의 개념이 발적이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발적은 크지 않아요. 여기 부종도 밋밋한 부종입니다. 크게 막 이렇게 붙지 않고. 근데 통증이 공간에 자체를 그렇죠. 이제 저희 학회뿐만 아니라 연구조직 외과학에서는 통증은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염증의 양상에 따라서 발적과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발적과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는 염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무균성으로 나타나는 염증이지만 이런 경우는 발적과 부종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염자 중에서 이 입방골 주위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어요. 그거는 이제 혈관이나 이런 손상까지 수반을 하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경우는 그렇게 부종은 심하지 않습니다. 발적 부종은 심하지 않고요. 단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건드려 보면 압통이 이게 건들기만 해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여기 환자가 느끼는 통증.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약침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족근동 고압증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장님들이 아마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놓치는 질환일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환자들 중에서 별로 자기는 지금 당장 삐지도 않고 뭐 접질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산에 갔다 왔다거나 오래 걷었다거나 뭐 이러고 나니까 이 발목이 아프다 이렇게 하는 환자들 있죠. 그래서 외상도 없는데도 발목이 굉장히 아프고 근데 그런 환자들 되게 물어보면 이전에 외상을 입은 경력이 좀 많이 여러 번 다쳤다고 하는 환자도 많고 그 다음에 발목이 시큰거린다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 외과의 전면 요암처라고 하는데 여기 불룩하게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 공간 자체가 족근동입니다. 근데 여기가 뭘로 되냐면 지방조직하고 이 지방조직 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외측에 보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져진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여기가 지방조직하고 쌓여 있어 갖고 실제로는 이렇게 동인데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종골하고 이 거골하고 종골하고 앞쪽에 주상골하고가 이어지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게 이 족근동이 여기 외측에 있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방족근동도 있어요. 여기 앞쪽에
앞쪽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도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과의 전면 요함처, 그다음에 관절면을 족근동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단지신근하고 지방조직으로 채워져 있죠. 불룩하게. 근데 이게 이제 자주 염자를 여러 번 당하거나 종래문 손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 인대 요 거골하고 종골하고 그다음에 거골하고 주산골을 이어지는 여기 보면 골간 거종인대라고 돼 있죠. 요 인대 손상이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거종인대 손상이 있거나 그래서 활막염, 지방연전을 해서 동대 연조직이 변성되고 저면 반의 연축이 발생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계열적 손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발을 많이 쓰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또 아프고 쉬고 안정 치료하고 뭐 물리치료 많이 하고 한 1, 2주 동안 계속 어떻게 치료하다 보면 좀 안정되고 그러다 조금만 발 쓰면 또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호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증상을 우리가 족근동고합증 양방에서는 족과고 활행강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관절 외측 외가 전화방 통증이 발생하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족거나 소태로 방사능을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치료해야 되냐면 여기로 침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과관절 사이로. 그래서 잘 만져서 집어넣으시면 잘 만져 집어넣으면 침이 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절면 사이로 침이 타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관절면 사이로 침이 타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깊게 쑥 잘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전행 염증이 있는 거니까 약침을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약침 바늘도 좀 깊게 들어가서 그 통 안에다가 약침액을 넣는다 생각하고 깊게 들어가서 침해주시면 치료가 훨씬 좋아집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침을 쓰실 때 이런 부위에다가 약침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액이 침투되기 전에는 오히려 더 뻐근하고 더 통증이 있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환자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 정도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약액이 침투되고 나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부위가 치료 포인트가 되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여기 보면 침이 이렇게 여기 일반적인 침은 치료한 자침하면 이렇게 침체가 남는데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로 침이 다 들어가서 관절을 타고서 관절면까지 타고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침해 주시고 그냥 약침해 주시고 이렇게 하죠. 이건 이제 발가락 발가락 쪽에 관절염 같이 심하는 포인트가 거종 인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종 인대 뚫고 들어가는 예, 요 사이로. 그러니까 침이 요 관절면 사이로 쭉 들어가는 거죠.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인대인 거죠? 아니요. 인대뿐만 아니라 이 안에 활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절 사이를 긁어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걸 뚫고 들어가시는 거죠. 하루씩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성 염자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꼭 생각을 해보시고 만성 염자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안 나오면 양방에서 이런저런 치료해보다 안 나오면 깁스해버리죠. 그렇죠? 아예 발목을 못 움직이게. 몇 달 동안 뭐 3주 뭐 한 달 뭐 이렇게 깁스하고 사는데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계통으로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면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아킬레스건 손상, 족근부 저면강. 뭐 아킬레스건은 다 아시다시피 가자미라와 비복근에 연속을 해서 종골 후연에 부착하죠. 종골 뒤쪽에. 종골의 약간 절반 정도 위치에서 말단까지 종골의 절반 정도 위치까지 부착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심하게 부딪히면 횡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 뭐냐면 저도 이제 저희 한의원에 딱 환자 한 명 봤는데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철판이 이렇게 철판을 네모진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렸는데 그게 그 크레인 저기가 끊어지면서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냥 여기를 그대로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잘라져 버려요. 이게 완전히 잘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킬레스건 위치 자체가 아킬레스건 위아래로 딱 말려버려요.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푹 들어가 버려요. 완전히 푹 들어가 버린 상태로. 그렇게 온 환자를 한 번 봤는데 그런 환자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양방을 보내서 수술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하고. 근데 이 과도한 긴장이 있거나 급격한 동작을 해서 이때는 이 건의 일부분이 파열이 발생하죠.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뒤쪽에 동통과 압통이 심하고 족저 굴곡 제한이 발생하죠. 이게 통증이 있으니까 발을 당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을 끌면서 보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손상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통증이 있는 뒤쪽에 일단 이 후면부 통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까치발이라고 그러나요? 한 발로 발뒤꿈치 들고 서보라고 그러세요. 이거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균형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게 이게 통증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들어보라 그러면 발뒤꿈치 들어보라 그러면 아픈 발로 해서 발뒤꿈치 들어보라 이거 못해요. 서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손상이 있으면 치료를 어디로 하시냐면 이게 이제 비복근하고 가자미근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위에서 보면 근육 자체를 직접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려오시다 보면 이 외과나 내과의 중앙 뒤쪽 부분 여기 위치 정도가 굉장히 손상을 여기가 가장 많이 받아요. 이 위치. 그러니까 우리 동시혈에서 정근정종 혈 정도 위치 정도 되는 위치가 손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위하고 그 다음에 후면으로 종골로 내려와 가지고 종골 위쪽에 이 종골 위쪽에서 내측에 하나 그 다음에 후방에 하나 외측에 하나 이렇게 물론 정밀하게 약진해 보시면 그것도 다 필요 없고 안쪽이 많이 찢어진 경우가 있고 바깥쪽이 많이 찢어진 경우가 있는데 아킬레스건이 내려와서 이게 종골이면 종골이 이렇게 있으면 아킬레스건이 내려와서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싸고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하나, 내측에 하나, 외측에 하나 이렇게 종골을 이렇게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더 밑에 내려오면 이 부착부 있죠. 여기는 지금 종골 위쪽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부착부. 종골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서 이렇게 아킬레스 내려 여기에 붙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앙 내측 외측, 중앙 내측 외측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자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가 손상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측 해주시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만의 파열이 있는 거죠. 아킬레스 건만의 파열이 있는 경우고 이게 이제 그 비복근이나 가자미근 파열과 수반돼서 오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비복근하고 가자미근 출혈이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이제 거기까지 같이 보셔서 햄스트링 손상, 급성 햄스트링 손상 치료하듯이 그냥 출혈 제거하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족가부 점액낭염인데 발 주변에 있는 점액낭은 이제 내외과 피하 점액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도 외과 점액낭이 있죠. 여기 내과 점액낭이 있죠. 내외과에 있는 점액낭이 있습니다. 환자 중에 이 내과는 주로 내과보다도 외과 쪽에 많이 발생하는데 외과 위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불룩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으면 아프고 이런 환자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이게 부어가지고 문제가 됐다가 나중에 섬유화돼 버린 겁니다.
결절종이 되는 거예요. 섬유화되는 거죠. 섬유화된 거죠. 섬유화. 그리고 또는 어떤 면가 초기 상태는 약간 말랑말랑하기도 하죠. 그런 환자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이쪽 외과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침도로 그 자체를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절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한 서너 4-5번 정도 치료해 주시고 하시면 거의 다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반복된다 이러면 이 절개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면 이 뿌리를 절개해 주는 게 완전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절개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완전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 항상 제가 안타까운 제가 이거 하다가 집 아파트 2채 날렸습니다. 무슨 얘기는 환자가 올 때는 와가지고 이것만 나와주면 내가 집 사줄게요.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다 나와주고 나니까 유일하게 한 사람은 그 의류가게 옷가게 하는 사장님은 옷 한 벌 갖다 뭡니까 가디건 한 벌 갖다 주던데 다른 두 분은 그냥 입싹 씻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파트 2채가 아깝죠. 그렇게 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외가 피하 점액량이 있고요. 그다음 족근부 쪽에 보면 이 아킬레스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킬레스건 뒤쪽에 위쪽에 피부하고 거기에 점액낭이 있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하고 종골 사이에 점액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바닥에 지금 여기 그림은 없는데 종골 밑에 여기에 점액낭이 또 있어요. 종골 하 점액낭이 있고요. 그래서 종골 뒤쪽에 있는 게 이제 첨부에 피부하고 종골 사이에 있는 피하 종골 점액낭이 있고 신부 종골 점액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골하 점액낭은 종골과 지방전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골 후근거나 점액낭은 경골 후근하고 거골 사이인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요 부위죠. 여기가 점액낭이 지금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 여기. 그래서 주로 이제 발생하는 게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아킬레스건이 단열돼서 오는 아킬레스건 손상이 있고 이 여기에 점액낭에 문제가 와서 발뒤꿈치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증상은 아킬레스건 파열하고 유사하죠.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고 통증의 양상도 이 발뒤꿈치 발바닥 쪽보다도 뒤쪽이 이 뒤쪽이 아프죠. 종골 뒤쪽이 여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액낭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양상의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골 점액낭에 문제가 생기면 족근부에 통증이 생기고 부착 부위 부종과 압통이 있고 약간의 윤기가 있습니다. 점액낭 여기서도 이렇게 막 출혈돼서 부종이 생기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점액낭 자체가 폐류장애가 생겨서 그게 붓는 거기 때문에 윤기가 심하진 않죠. 약간만 붓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골하 점액낭염은 기립하거나 보행할 때 발바닥이 아픕니다. 발바닥. 그리고 이 종골 결절하 부종과 압통이 난종이 있죠. 발바닥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족근통에 관련된 걸 몇 가지 관련된 질환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원장님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족근통 이러면 신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발 뒤꿈치 쪽에 뒤쪽으로 지금 아픈 이런 경우에는 종골 후 점액낭을 생각하셔야 되고 종골 하 점액낭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종골 밑에 아래쪽에 여기에 점액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가 지방 조직이 있는데 그 팩트하고 이 종골하고 사이가 점액낭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바닥에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프죠. 그래서 발뒤꿈치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간별 진단 하셔야 되는데 아킬레스건 파열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다른 족근통하고 이 종고로 저맥량염하고 간별 진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고라 저맥량염, 족저 건막염이나 종고라 지방전염 간별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거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는 뭐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여기 이 족근부의 저맥량 쪽을 직접 찌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킬레스건이 부착하는 위에 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종골이 있으면 위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착하는데 그 위에 세 포인트, 아래쪽 부착하는 세 포인트 거기를 확인하셔서 자침해 주시면 됩니다. 아킬레스건 치료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같이 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방 저맥량염이니까 약침을 써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족근부 저맥량염은 종고라 저맥량염은 종고라 저맥량염 침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종골 밑으로 들어가요. 종골 밑으로 아래쪽으로. 그래서 엎드린 자세에서 발을 후연해서 뒤쪽에서 종골 밑으로 가운데 중앙 부분, 안쪽 내측, 바깥쪽 해서 이렇게 침을 종골 밑으로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자침하시면 됩니다. 잘 안 들어가요.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냥 종골 밑으로 맞춰서 밀어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후면 뒤쪽에서 후방에서 하는 거 있고 내측에서 들어가는 거 있고 외측에서 들어가는 거 있고 이렇게 한 3개 정도 같이 해서 이렇게 자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직자 한번. 예, 그냥 직접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엎드린 자세에서 보면 발을 이렇게 하고 보면 종골 밑으로 이렇게 이 라인이 있어요. 약간 라인,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올 종고라 지방전염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그 라인이 종골하고 지방나우스 사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실습하면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라인으로 해서 자침을 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킬레스건 밑에, 아킬레스건 아래쪽에 이 지금 요 부위에서 경결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많이는 아는데 경결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경결이 발생하면 이 아킬레스건 통증하고 똑같이 통증이 느껴져요. 굉장히 발뒤꿈치 쪽이 아프고 걸을 때 아프고 이런 손상과 유사하게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침도로 그걸 깨주는 수밖에 없죠. 절개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침 치료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별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아킬레스건 손상이 아니라 아킬레스건 아래쪽에 있는 경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은 아킬레스건 손상과 유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오면 아킬레스건 밑으로 아킬레스건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져서 경결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관절 치료할 때 텐셀보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게 건에 생긴 경결이 발생했을 때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경결을 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아킬레스건 하단 아래쪽에 경결이 발생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킬레스건을 침 치료하는 것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고요. 경결을 직접 절개해주는 쪽으로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 치료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지금 여기 지금 체크한 이 부위입니다. 지금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부위죠. 후경골근이나 동정맥이 지나고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이 지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자침하실 때는 꼭 이 손으로 베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경결이 안 움직이게끔 확 잡아야 돼요. 안 움직이게끔 잡고 들어가서 경결을 절개해 주는 거죠. 들어가서 찌르고 돌려서 툭 찌르고.
이 환자도 굉장히 고생하던 환자거든요. 여기저기 다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진단 받고 싫어서 이런저런 치료 다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양광병원에서 수술하자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경하고 동정맥만 잘 회피하셔서 경결로만 정확하게 침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해서 경결만 다 깨고 경결에서만 침이 놀게끔 그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예. 아킬레스 텐던이 있으면 예. 텐던은 상당히 밑에거든요. 예, 좀 아래쪽으로. 근데 텐던 자체에 예. 이렇게 만져보면 지리가 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직접 저렇게 한다는 예. 겁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아킬레스건을 직접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옆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킬레스 텐던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전문적으로 조심하지 가지 않고 예, 예. 옆으로. 예. 예. 근데 이 환자도 지금 제가 손으로 밀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냥 엎드린 자세에서 만지면 아킬레스건 아래쪽에서 만져져요.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킬레스건 손상의 통증이 아킬레스건 손상으로 의심되는 환자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족근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족근통,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족근통은 사실은 이제 족저건막염이라기보다는 요겁니다. 종고라 지방전염이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족근통이고요. 족근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족저건막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고라 지방전염이 있고요. 종골 골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아킬레스건 하나 점액낭염, 종고라 지방전염, 종고라 점액낭염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족근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떤 문제 때문에 족근통이 발생하는가 그걸 구분하셔서 치료법이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하지. 약도 달라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족저건막염인데요. 족저건막은 이게 족저건막이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족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굵은 건막입니다. 이걸 쭉 절개하고 들어가면 또 신부 족저건막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게 지금 족저건막인데요. 족궁을 이루는 족저건막입니다. 전 또는 이건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손에서 발생하는 디프트리온 구축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신경염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통증이 있고 약간 붓고 보행불리 경증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거죠. 아침이나 휴식 후에 보행을 시작할 때 통증이 있고 조금 걸으면 나아졌다가 다시 또 오래 걸으면 또 아프고 이거죠. 그래서 발바닥이 아파요 하고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언제 아프냐죠.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뛸 때 아프십니까? 아니면 앉았다가 오래 쉬었다가 발 뛸 때 아프세요?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족저건막염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요겁니다. 아침이나 휴식 후에 보행을 시작할 때 통증이 있고 좀 걸으면 괜찮다. 또 오래 걸으면 다시 또 아프다. 가장 나타나는 건 족저건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시부와 종지부에 현저한 압통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데 가장 많이 염증이 발생하는 게 여기입니다. 이쪽.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작해요. 항상. 여기서 시작하고 이게 오래되면 앞으로 이 건막을 타고서 앞으로 퍼지죠. 그래서 치료의 기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종골 부분인데 종골에 부착하는 이 건 부분이죠. 건 부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여기 타겟을 발바닥 쪽에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이거는 원장님들이 뭐 이무용재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치료 효과가 좋아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 발바닥 쪽에서 뒤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 찌르고 내측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찌르죠. 그래서 양쪽에서 침이 이렇게 만나게끔.
이렇게 뒤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내측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거의 만난다 이런 느낌으로 자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찌르고 요렇게 찌르고 그리고 이게 쭉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주로 시작해서 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좀 심하면 여기 이쪽으로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기본 포인트고 심하면 여기까지 넣어. 중간 쪽 아래쪽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기를 치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족궁을 이루는 그 건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O자다리나 X자다리가 심한 환자분들이나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줘도 조만간에 또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치료를 이렇게 하면 빠르게 완화가 되거든요. 빠르게 치료가 되는데 정확하게 치료하면 뭐 한 3, 4일만 치료해도 거의 통증이 완화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 변성이 있는 게 변형이 있는 경우 O자다리가 심하거나 X자다리가 심해서 이 족궁에 힘이 실리는 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자주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뭐 교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관절 쪽이나 무릎 쪽까지 같이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해줘야 재발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이 아치가 지금 여기 그림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심부로 가면 이쪽 내측으로 이어지는 건이 이렇게 있거든요. 안쪽으로 심부에 지금 여기 그림이 없는데 장족저인데 여기 이렇게 가 있는 요 인대 쪽에 이렇게 문제가 이 인대나 여기 이쪽에 부착하는 이 주상골에 부착하는 이쪽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했는데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한번 거기 요 부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자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상골에 여기 부착한 요 부분요. 여기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근통을 유발하는 것 중에 이제 종고라 지방전염이 있습니다. 종고라 지방전염이면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지방 조직이 싸고 있죠. 이 지방 조직이 싸고 있는데 이 지방 조직이 종골 밑에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원충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압력을 심하게 바꿔요. 뭐니까 오래 서 있는 거죠. 오래 서 있으면 계속 거기 하중이 눌리니까 너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또는 2, 3층 되는 건물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바닥을 확 부딪히고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령화로 인해서 퇴화돼가지고 이게 완충작용을 못하면서 이 지방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하고 종고라 점액낭염하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죠.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면 이 종고라 지방전염의 통증이 극렬하진 않아요. 통증이 좀 묵지근하게 이렇게 아프고 그 다음 은근하게 이렇게 아프고요. 그 다음에 오래 걷거나 조금만 걷거나 조금만 서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통증이 은근하게 아프기 시작하고 그게 계속 유지되죠. 점액낭염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서 걷지를 못하죠. 걷는 것 자체를 잘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은근하게 통증이 있기 때문에 뭐 보행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걸을 때 계속 아프고 이런 통증으로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족근부가 혈순환이 안 되고 마르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족근부 피질이 아주 두터워지죠.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두터워지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한약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어로 인한 족근통을
그게 해당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환자들 실제로 신어로 인한 족근통에 쓰는 처방을 써보면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고 이러는데 아까 이야기한 뭐 종고라 저명량염이나 이런 환자한테 그런 처방 쓰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리고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골하고 지방전 사이에가 엎드린 자세에서 발뒤꿈치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가 이렇게 라인이 확인이 돼요. 라인이 위축된 라인이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뒤꿈치 족근통을 유발하는 게 이제 아주 드물게 있는 게 또 종골 골극이 있습니다. 이 골극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생기는 거죠. 여기가 이 발뒤꿈치 지금 이쪽이 내측이죠. 지금 외측에 여기에가 생기는 거죠. 이 종골 앞쪽에 여기에가 이 골극이 생겨서 이 골극이 계속 건을 건드리겠죠. 건과 계속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장인대가 손상되면서 족좌측으로 향하는 골극이 형성돼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여기 지금 요골 경상돌이 건초염 말씀드릴 때도 골극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포항에서 오신 원장님 끊어버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엑스레이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침도로 절개해 주시고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없으시면 그냥 골극으로 인한 것 같으니까 옆방 가서 수술하라고 지방염 이거는 아까 그 자침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명량염, 종고라 저명량염 자침하시고 자침 포인트는 똑같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자침도 자침이지만 약을 써야 되겠죠. 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족쇄염입니다. 여기 예. 그 족근통의 그 그림 자침 포인트가요. 예. 이거는 다른데요. 어디 족근통 자침 포인트 여기 실려 있는 거 보면은 이 그림이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어떻게 되죠? 내치를 붙여가지고 내치를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이제 세 개가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내 측에서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아래쪽에서 하나 들어오는 거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지금 여기 지금 세 개가 돼 있네요. 예. 세 개짜리를 실어놨네. 조금 이따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쪽에서 하나, 내 측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두 개가 서로 침에 만난다 이런 느낌으로 자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